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이건 간단합니다. 그림의 도면에 별표 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자, 별표 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요 부분이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 별표 보이시죠? 밑에. 그래서 요 부분이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표시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OC라고 적혀 있죠? 예. 그래서 OC라고 하고 적혀 있고 여기 12 적혀 있고 예.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자, 요 별표치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표시한 것이다. 각 부분의 1에서 4에 대한 명칭을 적고, 자, 1에서 4에 대한 명칭 적고, 보호기능의 구성상 5에서 7의 부분을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나뉘어서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 자, 요게 1번이죠? 1번이 뭐가 됩니까? 요게 12. 차단기가 되겠죠? 차단기. 그 다음에 2번. 2번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뭡니까? 우리가 CT. 별류기가 되겠죠? 별류기 2번.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있네요. 3번은 뭐다? 요게 바로 PT. 자, PT는 계기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요 4번, 요게 항상 말이 많은데, 자, 요 4번을, 이제 보호개전기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보호개전기. 그래서, 이게 문맥상 어떤 문제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문맥상으로는 보호개전기가 좀 더 맞지만 저는 항상 이 앞단을 보거든요. 이 앞단에 누구를 요 부분을 우리 확대했다 그랬잖아요. 요 부분. 그럼 요 부분에 뭐 있어? OC가 있잖아. OC. 그죠? 여기가 보호개전기 자리가 맞긴 한데 OC가 들어갔어요. OC는 뭡니까? OCR의 약자잖아요. 오버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예, 뭐가 됩니까? 과전류 개전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과전류 개전기라고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놓고 보면 보호개전기가 맞지만 앞에 그림을 놓고 보면 과전류 개전기가 좀 더 답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보호개전기가 무조건 맞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앞에 문제 앞에 있는 그림을 안 보고 얘기하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지만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OCR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보호 개전기 중에서도 과전류 개전기로 봐야 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로 열고 과전류 개전기도 같이 넣어놨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 자, 요 PT와 CT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검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검출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바로 보호개전기가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판정부 또는 판단부라고도 하죠. 판정부. 저쪽에서 판정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요 12가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동작부라고 하죠. 이 부분을 저희는 동작부. 그래서 5번은 동작부. 그 다음에 6번은 검출부, 7번은 판정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권 교재도 다 있는 내용이라 충분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답란에서 F2 아까 우리 F2 있었죠? 비율차동 개전기 있었던 F2 그 F2에서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의 도면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 어느 부분이 바로 요 CT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CT 요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검출부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12 있죠. 요 12가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동작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요 부분 자, 여기 OCR 있죠? 여기 OCR 있고 여기 OCR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OCR 그 다음 비율차동 개전기 이것도 같이 묶어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를 저희가 예 바로 판정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요 그림이 보통은 이제 원서에 적혀 있는 이 원서라고 하면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분야를 우리가 이제 책을 써가지고서 공부하고자 할 때 있잖아요. 책을 내가 보고서 이제 공부하고 책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이게 이제 예전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전해온 내용들을 모해서 번역해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왔던 최초의 책, 이거를 우리는 이제 원서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원서적인 기준에 대한 답안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OCR이잖아요. 과전류 계전기하고, 요 과전류 계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RDF잖아요. 그러면 이 RDF는 뭡니까? 비율차동 계전기인데, 얘네들이 요 CT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최근 수전 계통에 대한 계통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도 이 원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왜?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 그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려라 이렇게 나왔다가 이 논란의 소지가 자꾸 많으니까 이거를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요렇게 그려라,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서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나왔던 요 그림하고 똑같죠? 지금 이 그림하고 원서 답안이 지금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 그림하고, 예, 기존에 나왔던 원서 답안하고 똑같아요. 근데 현 추세의 답안은 원래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T가 요렇게 각각 있어야 돼요, 각각. 그래서 비율차동용 CT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과전류 계전용 CT가 따로 있어야 돼요. 1, 2차가 이렇게. 그쵸? 얘네 둘은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즉, 얘가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죠. 이쪽으로 안 가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요 CT가 이쪽으로, 요 CT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즉 비율차동 계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든 바깥쪽으로 들어가든, 또는 이 OCR이 안쪽으로 들어가든 바깥쪽으로 들어가든 그 그림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저는 이제 어디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현 추세 답안을 만든 건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수전 계통은 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예전서부터 항상 논란이 많았던 게, 아니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요즘에, 그쵸? 예, 이 CT를 한 대를 가지고서 OCR하고 비율차동 계전기에다 같이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냐 뭐 해가지고서 좀 논란이 됐었던 문제였는데, 최근 2024년도에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요렇게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예,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게끔 이렇게 좀 다듬어져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답안은 뭐다? 원서 답안 기준으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얘는 그는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면 이게 제가 원서 답안이 이제 현 추세 답안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요거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뭐 말 그대로 뭐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를 실제 가지고서 이거를 옳고 그르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오히려 이런 현 추세 답안을 같이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고 지금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그리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다가, 지금은 요게 예,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렇게 그냥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자가용 전기 설비의 발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자가용 수용가에 설치되어야 할 계전기 4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로는 과전류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부족전압 계전기, 비율차동 계전기.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외우고 시험장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전류 계전기, 큰 전류가 흐를 때 동작돼야 되는, 그리고 과전압 계전기, 큰 전압이 걸렸을 때 동작되는, 그리고 부족전압 계전기, 이거는 이제 뭐 전압 강화가 심하게 생겨서 전압 변동률이 심해서 공급하기에 부족한 전압이 흐르거나, 아니면 부족한 전압이 걸리거나, 또는 단락 지점이 발생돼서 그 단락 지점에 대한 전압이 순간적으로 다운됐을 때 동작되는 계전기고요. 비율차동 계전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발전기, 변압기, 일부 구간에 대한 모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력과 출력을 검출하는 계전기다. 이렇게 같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문제에 대한 주보호, 후비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뭐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실기는 본인이 판단해서 누가 더 명확해 보이고 누가 더 합리적인가, 이거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거에 맞는 답안을 암기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뭐 어느 학원의 어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자기가 볼 때는 그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한테 답안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꼭 틀렸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채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도 합리적이고 맞아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줄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분도 이렇게 그을 거고, 뭐 이런 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서 꼭 뭐가 완벽하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실기 공부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